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국회의원 후보들의 설화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역에서는요, 여수 갑산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 역사 왜곡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숙 후보, 여순 사건 명칭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면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여순 반란 사건 특별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박 후보 발언에 대해서 사과문을 냈고, 여순 사건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을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는데, 후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땅 이곳이 다름 아닌 역사의 아픔의 현장입니다. 이념의 분쟁에서 벗어나 이제야 겨우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피해보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보자는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76주기를 맞는 올해 긴 시간 숨죽여 아파해온 이곳의 많은 유족들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의 폐기물 처리장 입지가 연양들로 최종 결정 고시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는 전남 의대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순천 갑 지역의 토론회도 있었고요. 김영록 지사가 지난 2일 전남 의대 설립을 기존 전남 동서부 지역 공동 유치, 그러니까 통합 의대 방식 대신에 단일 의대 방식으로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 입장 표명 이후에 전남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총선 후보들의 반응에 즉각 나왔고, 먼저 순천대 의대 설립을 준비해온 순천 갑 지역 총선 후보들 어제 토론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대 단독 유치 및 공모 방식에 의한 의대 설립 입장이 표명되자 순천 갑 지역구 총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이 강론을 두고서는 후보들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순천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입장을 보여온 후보는 이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인데요. 김 후보는 전남 의대 설립 문제는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순천이 의대 설립의 최적지이고 전남도가 시간을 끌지 말고 순천의 의대 설립을 빨리 발표하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석 후보는 의대 설립은 정치 논리가 아닌 주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공모 방식이 되려 전남 동서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도민 모두를 위한 국립대학 설립은 사전적인 의미일 뿐 의과대학은 지정학적 고려나 인구 대비 의료 수요자의 접근성 고려, 대형 산업단지의 밀집도, 또 질 높은 의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의 경쟁력 등의 기준을 감안하면 전남 국립의대 입지는 순천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여수 MBC TV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김영석 후보의 입장, 시간 끌지 말고 순천 입지 발표해라라는 취지, 순천 지역의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공모 방식에 동의하거나 기존 목포, 순천 통합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 다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이 공모 방식 의대 유치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김 후보는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동북권은 석유화학 중심의 여수 국가산단과 철강산업의 중심인 광양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어 응급의학이나 재활치료, 중증 외상센터와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산재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이 의대 설립 입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순천의 인구는 27만 8천 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보성, 보성과 고흥을 합하면 85만 명으로
이 서부권의 목포, 무안, 해남 등에 비해 인구가 2배나 많다며 광양경자청 내 이 신대지구에 의료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속한 의대 설립과 부속대학병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순천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순천의 의대 설립이 필요하지만 김 지사가 밝힌 공모 방식의 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어요. 무소속 신성식 후보 전남 의대 설립과 함께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순천갑 무소속 신성식 후보 캠프는 이 전남 동부권 지역은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고 의대가 설립되면 그 입지는 당연히 순천대학이 소재한 순천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식 후보 측은 지역 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의대 설립과 병행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해당 사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성식 후보 측은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 관련 공약에 대해 캠프의 입장을 추가로 정리해서 곧바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진보당 이성수 후보 기존의 순천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유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공식적인 현행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순천갑 진보당 이성수 후보, 순천은 여수광양 산단을 포함한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밀집 지역으로 의과대학이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전남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목포 순천 중심의 의대 공동 설립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전남에서 한 곳을 정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해 순천과 목포 두 곳에 동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수 후보는 김영록 지사가 전남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과 섬 지역이 포함된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전남에 두 곳의 의대가 필요하고 한 곳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지역은 의료 소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2개 대학 의과대학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성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조장한 갈등의 부하 내동에 순천과 목포가 싸운다면 극심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고 이 동서간 분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통합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순천 갑 선거구 후보들의 전남 의대 설립 관련된 입장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여수 지역 정치권의 총선 후보들 입장, 순천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서를 보내 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취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유치에 대해서도 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대해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철현 후보 측은 여수의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여수대학교의 전남대 통합 대가로 이미 약속된 것이라며 의대 설립 문제는 18년 전 정부와 전남대의 약속인 만큼 여수 전남대학교 병원 설립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계원 후보 역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신속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반해 무소속 권오봉 후보는 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은 율촌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의 의대 공모 방식 유치에 대해서 전남 동부 지역 입장 정리해봤습니다. 김 지사의 입장 표명 이후에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 정치권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사의 입장 표명이 나오자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치권의 이 서부권 지역의 움직임이 적각 나왔습니다. 먼저 박용률 목표시장, 이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의 거점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추진단도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파악해 신설 의과대학 입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지역 의료 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 기관의 결정을 맡긴다는 것은 이 동서부권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김영록 지사의 공모 방식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목포 청년 백인 포럼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김영록 지사는 공모라는 꼼수로 난제를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처럼 의대는 목포대라는 결단을 내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청년포럼은 김영록 지사의 공모 방식은 전남 국립의대를 순천으로 주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이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겨 결정하겠다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신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참 난제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추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이번 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순천시가 추진해온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최종 입지로 이변 없이 연양뜰 일원이 결정됐습니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한다. 지상에는 관광, 레저, 문화, 체육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반대하는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 공론화 과정도 부재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추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될 걸로 보이는데 이 진행 상황 함께해 오신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순천시가 연양뜰 일원의 폐기물 처리 시설 짓기로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동안 이제 연양뜰 일원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많은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었다. 네네. 총선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결과가 네네.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들이 총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예.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될 건지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이고 그래서 순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좀 더 차분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의견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시가 좀 너무 성급하고 불통행정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어제도 그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것들이 있었고 보면은 네. 순천시장이 할 일이 있고 의원이 할 일이 네. 있고 그래서 구분해서 좀 네.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네. 국회의원 후보들은 약간의 좀 눈치를 보는 시원하게 답변 나온 것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어쨌든 순천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순천 시민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순천 시민의 화합과 소통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회의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푸는 데 나서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것이 순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시 네.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영산강 네. 유역 환경청과 환경 영향 평가를 벌여서 적정성, 네. 입지 타당성 다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관련 기관이 문제 없다고 하면 더 이야기할 네.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그 행정 공론화를 위한 순천 시민운동본부에서는요. 예. 그 기자회견도 하고 영산강 유역청에 가서 의견 제시도 하고 영산강 유역 청장 면담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제출하고 또 공문이 투자를 왔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민 의견 수용성 제고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았었고요. 예. 그리고 순천시가 진행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나 그리고 절차나 그리고 설명회에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천시가 그 결정고시의 내용을 보면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기관들이 서로 복잡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영산강 유역청은 순천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러고
순천시는 영상과유역청에서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닌가. 두 기관이 공이 똑같이 모두 다 문제 없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상대 기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천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반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가 아니 순천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지난 연말에 시민 대토론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토론회는 그 이후에도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 10월에 풍덕초등학교에서 순천 시민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을 했었고요. 예. 그때 순천시가 부참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리는 어떤 것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대한 7가지를 제출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영상과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주민 의견 수용성 제고와 절차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순천시가 해결하도록 영상과유역환경청이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28일 날 공문이 순천시에 제출이 되었는데 시민 의견 수용성 제고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제출한 것은 대토론회를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예. 순천시는 마사마을 주민 대표 그리고 연양 3지구에 있는 주민 대표 그리고 저를 또 개별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모두 다 똑같이 공개 대토론회 그리고 끈짝 토론을 통해서 시민의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토론회를 할 수 없었죠. 네. 그래요. 뭐 개별적으로 혹은 뭐 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는 개별적으로 몇 사람 의견을 듣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동안 순천시가 제출한 과정을 자료들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관련해서 설명회를 많이 했고 6,700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순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이통반장 협의회 또는 지역의 관공기관에서 행사할 때 영상을 틀어주는 정도 그리고 주요 행사 때 영상을 틀어주는 정도인데 이것을 설명회를 하고 의견 수렴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의 위치나 소각 방식이나 그리고 누가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문제는 순천 시민의 전체의 문제이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절감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문제이고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고 또 어느 지역에 이것이 가게 된다면 수용하는 과정에 충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천 시민과 함께 중의를 모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뭐 네, 대화 의지를 이제 순천시의 대화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의견 조율이라든지 뭐 접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예 없고 그냥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추진해 나간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갖고 계신 건지 여쭙는 그렇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눈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범시민연대 앞으로 행정 소송 이어가겠다라고 하던데 쟁점 정리해 주실까요? 좀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율날 영양환경평가서 작성 과정에 자원수나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에 관련해서 시민들과 의견 수렴이나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민선 7기 시대 때 후보지가 4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민선 8기로 오면서 영상과유역환경청에서 확인된 건데 민선 8기에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취소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 수용성 제고에 관련해서도 그동안 설명회와 공청회 방식이 일방성인 것에 대한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과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송 기간이 짧진 않을 것이고 뭐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악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토론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첨예한 대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산강교육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순천시나 영산강교육환경청도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노관규 시장께서는 시민을 향해서 뭐 도를 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엄중 경고를 하고 있고 순천시 의회에서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총선 시기라서 순천시의원들이 전체 모임을 하거나 토론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 그리고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것을 해결 방안을 저희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최미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 유민호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선거 때문에 엄청 바쁘시죠? 네, 뭐 계속해서 이슈가 생겨나고 또 후보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요. 예, 그러니까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네. 법정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브리핑 시간에 전남 의대 관련 순천갑 후보들 입장 정리해봤고 뭐 그것과는 별개로 순천갑 토론회 이후에 후유증이 좀 있다면서요? 네, 순천광양 곡성구례갑 법정 토론회가 이제 4명의 후보들이 처음으로 모인 가운데 어제 여수 MBC 저녁에 방송이 됐습니다. 예. 이 비교적 토론회는 초반에는 좀 공약 위주로 차분하게 흘러갔었는데 이 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이 민주당 김문수 후보에게 이 거주지와 차량 관련해서 이제 문제와 의혹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 김 후보가 이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에 등록하지 않은 이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하고 이 오천지구에 거주하는 원룸에 대한 비용이 그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원룸 임대료는 어떻게 내냐, 그리고 또 수행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대가는 내는지, 그리고 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 집중적으로 이제 김 후보를 향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이 신 후보는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예. 이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 2명의 수행원들이 이제 봉사 개념으로 도와준 것이다. 이 정치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논란을 좀 일축은 했습니다. 차량도 본인 건 아니고 뭐 기름값은 낸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토론회가 끝나고 오늘 오전에 이 신성식 후보가 이제 뭐 이렇게 보도 자료를 좀 냈는데요. 직접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선관위에다가요? 예, 그리고 일단 접수를 한 상태인데 이제 선거가 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 부분은 아마 또 선거가 끝나고 논란이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또 어제가 4.3 76주기였습니다. 이 역사 인식 관련해서 전국의 총선 후보들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뭐 어제 제주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추념식 함께 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여순 사건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좀 뜨거워졌어요. 네, 이제 여수갑에 이제 출마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가 우리 방송국은 아니고 이제 다른 방송사 법정 토론회에서 이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된다 주장을 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14연대 반란 사건 특별법으로 이 명칭을 개정하겠다고 말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최근 여순 사건이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 작업이 좀 더디고 지지부진하면서 예. 이제 여기에다 이제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이념 편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 지역 사회와 유가족들의 분노가 이제 거센 상황인데 예.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여수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박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된다 요구를 했고요. 이 박정숙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대책보다는 아무튼 좀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박 후보 사과에도 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오늘 여순 사건 관련 단체들이 여서동에 있는 후보 사무실 앞에서 찾아가 망언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글쎄 본인이 뱉은 말인데 왜 이걸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법정 토론회 기간 있었다라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순천 지역의 청년 단체가 뭐 지역 정치권의 청년 정책, 뭐 대책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취재하셨네요. 네, 어제 순천시 청년단체 6곳 한 청년들 30여 명 정도가 순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뭐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좀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아서 직접 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요구 사항들도 구체적이고 문제 인식도 현실적이더라고요. 이 청년 친구들이 떠나지 않는 순천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순천이 이제 전남 제1의 도시지만 청년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위기감이 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요구 사항도 이렇게 쭉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뭐 지역 인재 채용을 좀 활성화하고 혜택을 좀 주자. 그리고 창업을 위한 청년 펀드도 좀 주고 이 출산 비용 분담 등 이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전 처음에 좀 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뭐 이렇게 언급이나 말들은 없었고요. 아, 그냥 정책만 제시한 거예요? 예, 제시했고 이 회견 끝나고 이제 청년들은 이 공약 이런 공약 관련해가지고 이걸 총선 후보자들에게 다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뭐 특정 연령층의 단체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만큼 뭐 절박하다는 뜻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관련 이 이야기들이 당선자가 나온 후에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스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순천에 바둑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순천 주안면에 원래는 주안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네. 2013년에 한국바둑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중학교도 이제 같이 설립이 됐는데 예. 이 학교 수업과 바둑을 전공하는 이제 학생들이 한 80여 명 정도가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 생활을 바로 이제 뭐 졸업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졸업자 상당수가 이 또 명지대학교의 바둑학과에 진학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둑학과도 있군요. 예, 이렇게 뭐 한때는 이제 뭐 대다수가 가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어찌됐건 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바둑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명지대 바둑학과가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좀 학교 명지대학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폐과 논의가 좀 진행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폐과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모집을 안 하니까 당장 이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갈 길이 갈 데가 없구나. 예, 막막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학교 측도 좀 당황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둑계라던가 이제 전남 교육청과 이제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는 이제 다른 대학교의 이 바둑 뿐만 아니라 이 마인드 스포츠라고 하죠. 뭐 체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그런 학과들을 좀 개설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해서 좀 교육청과 이 바둑계, 뭐 교육계에 좀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아, 요즘에 그 뭐 순천의 야구부도 사라지고 그렇죠. 바둑 고등학교가 진학할 대학이 없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참 이 지역의 스포츠가 좀 더 발전해야 아무래도 즐길 게 좀 있을 텐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좀 듭니다. 예. 네. 뭐 추가하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노래 골라오셨는데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봄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봄비 마냥 우리의 마음을 좀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첫 번째 그 자이언트 판다인 푸바오가 어제 한국을 떠났죠. 맞아요.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는 뭐 용인, 푸시, 푸공주 등으로 불리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판다 인기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푸바오는 한국 용인 에버랜드를 떠나서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9시간 만인 어제 오후 7시가량
즈음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예.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그 어제랑 뭐 그제에서 비가 좀 왔잖아요. 네. 꽤나 왔거든요. 근데 그 있던 에버랜드에 6천 명이 넘는 팬들이 배웅을 하러 모였다고요? 맞아요. 푸바오는 어제 오전 10시 한 40분 정도부터 특수 무진동 차량에 탑승을 한 채 시민들과 배웅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푸바오를 배웅하기 위해서 당일 새벽부터 전국에서 팬들이 모여들었고요. 이렇게 모인 6천여 명의 팬들은 손수 준비한 그 팻말, 깃발 같은 것들을 막 흔들면서 중국으로 가는 이 푸바오를 배웅을 했습니다. 와, 이 BTS가 과정에서 부럽지가 않네요. 그럼요. 이 예.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차량 속 푸바오가 행여 놀랄까봐 약간 흐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저도 뉴스 리포트를 통해 좀 봤는데 푸바오가 떠나고 나서 정말 오열을 하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까지 좀 울컥했습니다. 예, 저는 본 적은 없고 영상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 가는 장면 한번 좀 봐야겠네요.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진짜. 그래요. 네. 그만큼 많은 뭐 사랑을 받아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푸바오는 지난 2020년 7월 태어나서 1354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 협약에 따라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푸바오가 살아갈 션슈핑 판다 기지는 총 면적 150만 제곱미터, 이게 여의도의 절반 면적이라고 해요. 예. 이 크기의 야생 판다가 살아가는 해발 1700m 높이의 산과 계곡으로 잘 둘러싸인 곳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좋아졌어요. 네. 그러게요. 그 푸바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맞죠? 그 사육사분. 뭐 태어날 때부터 함께 오셨던 그 강철원 사육사분도 함께 이슈였는데 같이 중국으로 가서 적응을 돕고 다시 돌아온다네요. 그렇습니다. 강바오, 판다 할아버지로 불렸던 강사육사는 정말 수많은 팬들 앞에서 푸바오에게 쓴 그 편지를 낭독을 했는데요. 예. 그 내용 중에 엄마, 아빠, 동생들 잘 돌보고 있을 테니 너도 그곳에서 편하게 좀 멋지게 적응해다오. 너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해 푸바오 사랑해라면서 눈시울을 좀 붉혔고요. 너무 잘 쓰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으로 함께 갔습니다. 또 이모, 삼촌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강사육사는 전날 모친상을 당했어요. 봤어요. 뉴스 봤어요. 근데 또 네. 오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푸바오와 함께 하기를 바라실 거다라는 말과 함께 예정대로 푸바오와 함께 중국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사하는 날 비 오면은 잘 산다. 맞아요. 예, 푸바오도 새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쿵푸 팬더 OST 쿵푸 파이팅 들으시면서 푸바오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Your mind becomes fast as lightning. Although the future is a little bit frightening, But the life that you're rid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a brilliant ball of clay. You could be a work of art if you just go all the way. Look out! Now what would it take to break? I believe that you can bend. Now
네, 4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